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평범한 식물들입니다. 이 식물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아주 뜻밖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드시는 그 신선한 샐러드가 사실은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무시무시한 박테리아, 이른바 슈퍼버그를 퍼뜨리는 경로가 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항생제 내성, 전문 용어로는 항균 물질 내성, 즉 AM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글로벌 보건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박테리아를 아주 잘 죽이던 항생제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현대의학이랑 농업 시스템 전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간단한 상처 감염 같은 것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보통 우리가 항생제 내성 문제 하면 병원이나 가축을 키우는 환경을 떠올렸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과학자들의 시선이 아주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농작물, 바로 그 식물들이 이 문제의 숨겨진 조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밭에서 대체 어떻게 내성이 퍼진다는 걸까요? 한번 보세요. 가축한테 썼던 항생제가 분뇨, 비료를 통해서 고스란히 밭으로 흘러들어오고요. 심지어는 병을 막겠다고 작물에 직접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내성을 가진 녀석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결국 식물 자체가 어마어마한 내성 유전자 저장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직접 파헤쳐 보기로 한 거죠. 이 내성 유전자들이 대체 어떤 경로로 퍼져나가는지 추적하려고요. 식물에 사는 박테리아들의 DNA를 샅샅이 분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연구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무려 1000개가 넘는, 정확히는 1058개의 박테리아 유전체 전체를 분석했어요. 이건 정말 식물에 얽힌 내성 네트워크를 제대로 보겠다는 뜻이죠. 자, 분석을 해보니까 딱 이 5종류의 박테리아 그룹이 식물에서 발견된 전체 박테리아의 65%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잔토모나스나 슈도모나스처럼 식물을 병들게 하는 녀석들도 있고 메소리조미움 같이 식물이랑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공생 박테리아도 있었죠.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특정 박테리아가 거의 내성 유전자의 핫스팟, 그러니까 집중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특히 스트랩토마이세스랑 슈도모나스, 이 두 종류가 다른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좋아요. 그럼 이 내성 유전자들은 대체 어떻게 박테리아 사이를 막 돌아다니는 걸까요? 연구자들은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씁니다. 바로 유전자 고속도로라는 건데요. 그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플라스미드입니다. 플라스미드? 이게 뭐냐면요. 박테리아가 원래 가지고 있는 큰 유전체 말고 따로 돌아다니는 작고 동그란 DNA 조각이에요. 이게 마치 택배 트럭처럼 항생제 내성 유전자 같은 유전 정보들을 싣고 박테리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거죠. 그런데 이 플라스미드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전체의 43% 정도를 차지하는 고위험군이 있어요. 바로 접합성, 이동 가능성이라고 표시된 부분이죠. 왜 얘네가 특히 위험하냐? 바로 스스로 다른 박테리아한테 이 내성 유전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이미지가 이번 연구의 스모킹건, 즉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키위에서 나온 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 지도를 확대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빨간색이 내성을 만드는 유전자, 보라색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이동 유전자, 그리고 파란색이 다른 박테리아에게 전달하는 장치예요. 내성을 퍼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이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로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히치하이커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거죠. 내성 유전자 자체는 다리가 없어서 혼자 못 움직여요. 그런데
이동성 유전 인자라는 쌩쌩 달리는 차를 얻어 타고 박테리아 사이를 그냥 막 점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과학적인 발견이 우리 실생활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요, 우리 식품 안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내성 유전자가 농장에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내성 유전자가 들어있는 가축 분뇨가 비료로 밭에 뿌려집니다. 두 번째, 흙과 식물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이 유전자를 꿀꺽 흡수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이 내성 유전자는 우리가 먹는 토마토, 밀 같은 작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결국 우리 몸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나쁜 박테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식물이랑 같이 잘 살아가는, 심지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들까지도 이 내성 유전자 전달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와, 그럼 이거 정말 큰일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연구자들이 희망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인용고를 보세요. 이동성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내성 유전자들은 가축 폐기물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근원지가 바로 가축 분뇨라는 걸 정확히 짚어주고 있죠. 그렇다면 해결책도 명확해지죠. 바로 이겁니다. 가축 분뇨를 비료로 쓰기 전에 그 안에 남아있는 항생 물질이나 이동 가능한 내성 유전자들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정화하는 거예요.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식물이라는 아주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이 어떻게 우리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바꾸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연결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